제 속이 문드러집니다. 아니, 문드러진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다니. 억울해서, 분해서 이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은 박순자. 62년 개띠, 올해 환갑을 갓 넘긴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남들은 해외여행이라 명품 가방이다 할 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서 번듯한 3층 건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세를 주고 3층은 저희 부부가 사는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모두가 남편, 김영철 씨 덕분이라고 했어요. 영철 씨, 당신 복 받았어. 순자 씨 같은 현모양처 얻었으니 그럴 때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며 우리 마누라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했었죠.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어제 아침까지는 여보,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남편은 늘 그랬듯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점심 장사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낯선 남자가 식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남편 김영철 씨 맞으시죠?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요? 남자는 다급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의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해온 내 반쪽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죠. 식당 문을 다시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씨 부인 되시죠? 저는 변호사 박철수라고 합니다. 김영철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변호사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영철은 전 재산을 윤미란에게 증여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미란.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즉 3층 건물과 예금,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저 여자인 윤미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내 남편 재산을 왜 저 여자한테 준다는 거요? 말도 안 돼.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윤미란이라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그만 흥분하세요. 영철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였어요. 당신은 그저 껍데기뿐인 부인이었을 뿐이죠.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였다고? 내 남편이 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 뭐라고요? 당신, 감히 내 남편을. 저는 격분해서 윤미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겨우 저를 말렸지만 제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윤미란은 비웃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당신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당신은 너무 늙고 촌스럽다고. 이제 영철 씨 옆에는 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철 씨의 모든 것도 내 것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진 후였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저 여자의 도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모든 것을 저 여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저 두 사람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윤미란의 그 뻔뻔한 얼굴과 남편 박영철의 싸늘한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좀 더 쉬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박영철,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나가셨어요. 안정을 취하시면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쯤 윤미란과 함께 있겠지. 저를 비웃으며 제 모든 것을 뺏을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 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묵묵히 뒷바라지했던 남편,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를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제가 당장 나가야겠어요. 퇴원 수속 밟아주세요. 간호사는 완강하게 저를 말렸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링거를 뽑아 던지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곧장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선 재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혹시라도 그 인간 미리 손을 썼을지도 몰라. 저는 곧장 재무 담당 이사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무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 거죠? 재무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모님, 그게 대표님 지시로 투자가 진행된 건데. 투자. 무슨 투자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왜 아무도 제게 보고하지 않은 거죠? 재무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박영철과 윤미란이 짜고 저 몰래 회사의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박영철을 불러와요. 그리고 윤미란 그 계집도. 직원들은 제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박영철이 뻔뻔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당신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병원에 있다더니 꾀병이라도 부린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박영철,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회사 돈을 빼돌려 어디에 쓰려고?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무슨 돈 말이야? 나는 당신 회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 재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 당신이 윤미란 그 계집과 짜고 내 돈을 빼돌린 거잖아. 박영철은 태도를 바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이 회사는 곧 내 것이 될 테니까. 뭐라고? 당신은 이제 늙고 쓸모없어졌어. 윤미란이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곧 주주총회를 열어서 당신을 해임할 거야. 그리고 이 회사는 내 손에 들어오겠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는 비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웃기지 마와.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당신 밑에서 숨막히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짓밟아줄 차례야.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윤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교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영철 씨 곁에서 떠나는 게 좋을 텐데. 저는 윤미란의 뺨을 후려갈기려 했지만 박영철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비틀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까불지 마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윤미란은 깔깔 웃으며 제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영철 씨는 오래전부터 저를 사랑했어요. 언니는 그냥 돈 많은 늙은 여자일 뿐이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저 여자의 조롱. 저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영철의 차가운 눈빛과 미란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게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집이 거의 다 탔습니다. 불이라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이 불에 타다니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저는 영철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미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혔지만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붉은 화염이 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댔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 부부와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소방관들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로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이야? 엄마는? 아이들은? 동생은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 빨리 말해. 동생은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 안에 계세요. 불이 너무 빨리 번져서 미처 피하지 못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엄마가 불길 속에 갇혀 있다니요. 저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엄마. 그때 한 소방관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화재로. 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영철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영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과 그 여자가. 당신들이 우리 집을 불태운 거야. 영철은 더욱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믿어줘, 여보. 저는 영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악마야. 인간도 아니야. 그때 미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철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철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미란을 보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는 미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 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영철은 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맹세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저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방화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화, 폭행. 제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체포돼야 하는 건데? 경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윤미란 씨를 폭행했고 당신의 집 화재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화 용의자라니요. 도대체 누가 이런 함정을 판 걸까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철과 미란,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아넣으려고. 저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제 엄마의 원수를 갚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 유치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윤정희 씨,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살인범 박태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기 있는 걸까요? 오랜만이군요. 윤정희 씨,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박태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는 제 남편을 죽이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저는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다니요. 무슨 꿍꿍이 속이죠? 당신이 왜 나한테... 쉿,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는 당신에게 불리한 곳이니까. 박태식은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희 씨, 당신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살인미수, 게다가 재산까지 모두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고. 그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철과 미란, 그 악마 같은 것들. 박태식과 한패인 걸까요? 당신이 어떻게... 다 알 방법이 있죠?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날 돕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20년 전 내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영철과 미란,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악마와 같은 존재니까요. 싫어요. 당신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썩어 죽는 게 나을 거예요. 제 단호한 거절에 박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정희 씨, 당신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당신이 알아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비참하게 몰락하든가. 그는 뒤돌아 유치장을 나갔습니다.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태식.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며칠 후 저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변호사는 연일 패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철과 미라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저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제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정희 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당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증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박태식 씨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태식. 그가 왜 저를 돕는 걸까요? 그는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요? 재판날, 저는 초조하게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과 미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맹수와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태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선서를 하고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윤정희 씨의 남편을 살해한 진범입니다. 당시 저는 윤정희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백합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영철과 미라는 충격에 빠진 듯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태식은 20년 전 사건의 전말과 영철과 미란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듯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영철과 미라는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모두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박태식은 왜 저를 돕는 걸까요? 그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박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저를 돕는 거죠? 당신은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꿍꿍이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태식의 도움으로 저는 살인미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영철과 미란이 저지른 짓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태식이었습니다. 윤정희 씨,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 그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믿으세요. 지금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당신의 엄마는 다음 회에 계속. 사실, 당신의 엄마는 박태식의 그 말은 귓가에 맴돌며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엄마에 대한 진실이라니.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강 회장의 숨겨진 딸입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이라니? 설마 그 악독한 강 회장이 제 외할아버지란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강 회장이 제 외할아버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강 회장은 젊은 시절 당신의 어머니를 잠시 만났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냉정하게 버린 강 회장.
끓어오르는 분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강 회장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긴 거죠? 이제 와서 왜? 강 회장은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졌고 당신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박태식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철과 미란이 저를 그렇게 괴롭힌 이유, 강 회장이 갑자기 제 주변에 나타난 이유, 모두 제 상속권을 노린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강 회장은 저를 없애려고 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강 회장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강 회장의 후계 구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강 회장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박태식 씨, 당신은 왜 저를 돕는 거죠? 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당신에게는 아직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를 짓밟고 제 가족을 파멸시킨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박태식과 함께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윤정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박태식의 격려에 힘을 얻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굳은 표정의 집사가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손님을 맞이할 상황이 아니십니다. 저는 강 회장의 손녀입니다. 회장님은 뵈러 왔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집사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응접실, 그곳에는 늙고 병든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온 거냐?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이다니. 저는 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몫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 도발적인 태도에 강 회장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내 목. 내가 무슨 몫이 있다는 거냐? 넌 그저 천한 핏줄일 뿐이다. 천한 핏줄이라. 그 천한 핏줄에서 회장님의 핏줄이 나왔다는 사실은 잊으신 건 아니겠죠? 저는 비웃듯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를 죽이라도 하실 건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강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짓, 제가 똑같이 되갚아 드릴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응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강 회장은 비서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내가. 저는 쓰러진 강 회장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등 뒤에서 날카로운 흉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박태식은 싸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박태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윤정희. 박태식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다가오는 칼날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응접실 문이 부서지며 누군가가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어머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다급한 목소리. 윤 비서. 괜찮아요. 팔에 피가. 혼란스러운 외침. 이게 다 무슨... 박 실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낮고 쉰 목소리. 닥쳐. 다 닥치라고. 이 여자는 강 회장의 숨겨진 손녀딸이야.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 크하.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된 건가? 늦었어, 박태식. 너무 늦었어. 고통스러운 신음. 절망적인 외침.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분노에 찬 목소리. 닥쳐. 감히 누가 내 앞길을 막아. 난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 모든 걸 내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 박태식.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는 이건 설마. 힘찬 발걸음 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오랜만이네, 박태식. 아니, 이제는 박 실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당황한 목소리. 차민혁. 내가 왜 여기에. 냉소적인 웃음.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윤비서. 아니, 이제는 윤정희 씨라고 불러야겠군. 그분이 위험에 처했는데. 놀란 듯. 차민혁 씨. 따뜻한 눈빛.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단호한 목소리.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태식, 내 죄를 낱낱이 밝혀서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까. 비웃는 듯한 웃음. 차민혁, 내깟 놈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강 회장이 쓰러진 지금 너 따위는 아무 힘도 없어.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 글쎄, 과연 그럴까?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윤정희 씨가 강 회장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사실이지. 충격받은 듯. 뭐? 그게 정말이야? 차가운 미소. 물론이지. 강 회장님께서 모든 걸 밝히시기 전에 내 놈이 먼저 일을 저지른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됐어. 내 놈의 칼에 묻은 윤정희 씨의 피. 그걸로 친자 확인을 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절망에 빠진 듯.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차갑게 내뱉는.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박태식.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 내가 낱낱이 밝혀낼 거야. 강 회장님께 덮어 씌운 누명,
빼돌린 회삿돈, 그리고 윤정희 씨를 해치려 한 죄까지. 울먹이는 목소리. 차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따뜻한 미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윤정희 씨 곁을 지킬 겁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 다급한 목소리. 경찰이다. 망했어. 체념한 듯. 젠장. 경찰들의 외침.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수갑 채우는 소리. 분노에 찬 절규. 이건 전부 다 윤정희, 내년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담담하게.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당신의 욕심과 악행. 당신을 파멸로 이끈 거죠. 법정 장면.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 피고 박태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절망적인 울음. 안 돼.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법정 밖, 윤정희와 차민혁. 따뜻한 햇살 아래 윤정희의 밝은 미소.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차민혁의 다정한 눈빛. 맞아요. 이제부터는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윤정희, 회상에 잠긴 듯.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끊임없는 음모와 위협. 제 속은 정말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굳은 결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되찾았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았으며 제 자신까지 되찾았죠. 감격에 젖은 목소리. 이제 저는 강 회장님의 손녀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 거예요. 차민혁, 윤정희의 손을 잡으며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두 사람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